전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NADH 하나가 산화되면 전자 두 개가 나와서 전자 두 개가 컴플렉스 1, 3, 4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컴플렉스 1에서 수소이온 4개, 컴플렉스 3에서 4개, 컴플렉스 4에서 2개, 그래서 도합 10개의 수소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로 수송된다. 이제 어떻게 10개의 막간 공간에 있는 수소이온이 ATP를 합성하는 데 쓰이나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 마치 리볼버 권총, 리볼버, 뱅뱅 돌아서 리볼버죠. 탄창이 돌아가듯이 10개의 움직이는 소단위체가 고정되어 있는 A 소단위체와 접촉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C 소단위체가 탄창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A 소단위체는 한 번에 한 개의 C 소단위체하고 밖에 결합을 못해. A 소단위체가 여기에 결합하고 있어요. C 소단위체하고 사실 약간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A 소단위체를 통해서 수소이온 한 개가 통과할 때마다 C 소단위체와 A 소단위체의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 결합하고 있는 결합이 끊어지고, 그 결과로 C 소단위체의 10개 묶인 다발이죠. 360도의 10분의 1, 즉 36도만큼씩 이렇게 조금씩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 그래서 바로 옆에 C 소단위체와 새로운, 처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렇게 새로운 결합을 이룬다. 근데 왜 수소이온이 A를 통과할 때 C 뭉치가 회전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C 소단위체 C1, C2, C3, C4, C5, C 10개가 쭉 있겠죠? 나 A 소단위체와 C 소단위체의 결합은 A의 알주닌 그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알주닌의 양전하와 C의 아스파르틱 애시드의 음전하 간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 딱 끼어드니까 수소이온이 이제 막간 공간에서 이동하다가 여기 결합하는 거예요. 어디에? 아스파틱 애시드의 CO에 COH가 되죠. 그러면 이온 결합이 깨지죠. 음전하를 없앴다. 그럼 어떻게 되냐? 헉, 깨졌어요. 그러면 원래 양전하를 수소이온과 결합한 C1은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고 이쪽 바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바로 왼쪽에 있었던 그 다음 서브유닛 C2가 얘는 아직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36도 딱 회전하면서 A 서브유닛의 알주닌과 이렇게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잠시 뒤에 보자. 다시 한 바퀴 돌면 다시 만나게 되죠. 윗그림에서 보듯이 수소이온 한 개가 막간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리스로 들어올 때마다 C 소단위체 뭉치가 36도씩 돌아서 10개의 수소이온이 모두 이동하면 360도, 즉 한 바퀴가 돌게 된다. 이때 F0의 C 소단위체에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C 소단위체와 감마 소단위체 F1에 얘는 1심동체, 1심동체는 아니구나. 11심, 11동, 어쨌든 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감마 서브 유닛도 역시 덩달아서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감마 서브 유닛이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면은 결국 NADH가 한 개 산화하면 수소 10개가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고 수소 10개가 매트릭스로 다시 이동할 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때? 이렇게 다시 10개가 이동했던 게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이렇게 통해서 F0, F1, ATPase를 통해서 들어올 때 C 소단위체 10개의 뭉치가 한 바퀴 회전하면은 C 소단위체에 연결된 감마 소단위체가 역시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은 한 바퀴 돌면은 결국 한 바퀴 돌면은 주변에 베타 소단위체 3개,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각각 오픈, 루즈, 타이트 형태로 한 번씩 변하게 되죠. 근데 베타 서브유닛이 3개니까 각 베타 소단위체 하나에서 ATP가 한 개씩 결국 한 바퀴 돌면은 ATP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씩 3개가 ATP가 만들어진다. NADH 하나당 ATP 3개 정도, FADH2는 하나당 ATP 2개 정도. FADH2가 아무래도 좀 저렴한 NADH에 비해서 저렴한 환원된 주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냐? FADH2는 산화될 때 NADH처럼 10개의 수소이온을 매트릭스로 수송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
FADH2 산화시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나 수송되나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재미있게도 컴플렉스 2는 FADH2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NADH와는 달리 복합체 2, 3, 4를 통해 전자를 전달하는데 복합체 2는 수소이온을 수송하지 않고 여기서 수소이온이 수송이 안 돼요. 그리고 복합체 3와 4의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4개, 2개니까 6개 정도의 수소이온이 이동한다. FADH2는 수소이온을 6개밖에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C 소단위체 뭉치를 한 바퀴 회전시키지 못하고 10분의 6바퀴, 약분하면 5분의 3바퀴, 죄송합니다. C 소단위체 뭉치와 감마 소단위체 한 바퀴 회전할 때 베타 소단위체에서 ATP가 3개 만들어지니까 10분의 6바퀴 회전할 때는 어림잡아 3개 곱하기 10분의 6 하니까 2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대충 짐작해서 보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산소 호흡을 총정리해 볼게요. 전에 배웠던 글라이콜라이시스, 글라이콜라이시스 강의 녹음 하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걸 하게 된 게 제가 무슨 유명 유튜브처럼 이걸 유명해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광고를 붙일 택도 없는 얘기고, 이걸 하게 되니까 좋은 게 제가 생각보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들어보니까 좀 발음도 다시 좀 똑똑하게, 어제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연극 배우들처럼 발음 연습도 좀 하고 너무 말을 빨리 하지 않고 좀 다음 학기부터 좀 발음도 똑똑히 하고 좀 내용 전달을 좀 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어떤 어떤 주제가 좀 전달이 좀 어렵나 하는 것도 제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관종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강의를 좀 앞으로 잘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소호흡 총정리 볼게요. 글라이콜라이시스, TCA 회로 전자 전달기를 모두 공부했으니까 유산소 호흡, 지금까지 봤던 전자 전달기 역시 산소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생화학에서 유산소 호흡이라는 것은 세포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여 전자 전달계까지 완전히 이용한다는 것이죠. 허파로 숨을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CO2로 산화되면 38ATP 혹은 36ATP가 생긴다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죠. 여기 얘가 오래간만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8ATP가 나오든 36ATP가 나오든 그건 이론적인 최대 생산치일 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포도당 하나가 6개의 CO2로 산화되면 10개의 NADH, 2개의 FADH2 생기죠.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에서 위치에 따라서 NADH 하나당 ATP 3개, FADH2 하나당 ATP 2개 생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NADH는 TCA 회로까지 마칠 경우 10개, FADH2는 2개 생성되니까 위에 두 식의 양변에 각각 10과 2를 곱하면 34ATP가 더 생성되네. 여기 이게 34죠? 여기가 34. 그리고 여기 원래 기질 수준 인산화,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생겼던 게 4개 있으니까 30 더하기 4 더하기 4는 토탈이 38개가 생성된다.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theoretical maximum yield라고 하죠. 이론적인 최종 ATP 생산량이죠. 이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300만 원으로 제가 가끔 사먹는 뭐가 있냐, 탄산수를 몇 병 살 수 있나, 하나가 3,000원이라고 치면 1,000병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월급으로 탄산수만 사 먹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누가 글루코스를 가지고 몽땅 ATP만 합성하겠냐, 누가 NADH하고 FADH2만 가지고 몽땅 ATP를 합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NADH와 FADH2가 만드는 수소이온 기울기 가지고 몽땅 또 ATP만 합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쓰여요, 이 에너지들이. 그죠?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100% 모두 ATP 합성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에서 배웠죠. 1학기에 배우는 회색책 간접 능동 수송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마이토콘드리아에 필요한 물질 파이루베이트 절대 공짜로 들어오지 않아요. 파이루베이트 농도가 세포질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 등을 내부로 수송할 때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수송할 때 이 수소 이온 농도의 기울기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우리가 고작 과정에서 한 말인데 ATP를 만들려고 해서 부대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ATP 합성도 중요하지만 파이루베이트, 사이트레이트 등의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의 로이 수송에도 아노로이 수송에도 역시 수소 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사용된다. 파이루베이트가 일단 들어와야지 T3 사이클이고 뭐고 돌고 NADH 모든 ATP 이런 거 만들어질 거 아니야. 월급 모두 쌀만 사 드시는 게 아니고 숙성 등심도 드시고 초밥도 드시고 그래서 절대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에만 쓰여서 38 ATP가 다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서는 38개가 글루코스 하나당 38개의 ATP가 생기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36개의 ATP가 생긴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 리버, 간, 키드니, 신장, 하트, 심장에서는 38개의 ATP가 글루코스 하나당 생기고 그리고 브레인, 스켈레탈 머슬, 뇌, 그리고 근육, 뼈에 붙어 있는 근육에서는 36개의 ATP가 생긴다. 이 두 개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되새겨보면 기억날 거야. 해당 작용 중 세포질에서 NADH가 2개 만들어지고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이루베이트 2개가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되는 과정에서 NADH 2개 그리고 아세틸코에이 2개가 TCA 사이클 회로를 2바퀴 도는 동안 NADH 6개 그래서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총 8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진 NADH도 전자전달계에 참여하고 싶다. 전자전달계에 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미안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는 NADH가 통과할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 없다. 직접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접 못 들어와. 그러면 대신 어떻게 들어가냐? 셔틀을 타고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셔틀, 다른 분자를 타고 들어가는데 NADH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NADH가 가지고 있는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고에너지 전자만 이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토콘드리아에 오려면 셔틀을 타고 오라고? 세포질 안에 있는 NADH. 어차피 NADH 너는 너무 커서 못하니까 셔틀에 못 타. 빨리 나 NAD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전자만 셔틀에 태워보내라. 전자가 셔틀에 타요. 셔틀에 타고 마이토콘드리아로 고고싱. 고고싱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전자 2개가 셔틀을 타고 들어왔는데 셔틀만 통과시키는 채널 단백질이 있어요. NADH는 못 들어오지만 셔틀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그만 NADH는 못 들어오고 뭐 커다란 셔틀버스는 들어온다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셔틀 분자만 통과시키는 통과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질에 있던 NADH로부터 전자 2개를 빼앗아서 마이토콘드리아를 모셔왔다. 누구 줄까? 마이토콘드리아에도 산화된 형태인 NAD 플러스도 있고 또 산화된 형태인 FAD도 있어요. 둘 다 별로 전자 받기 싫어해요. 별로 받기 싫지만 나한테 꾸겨 넣어도 돼. 그리고 FAD에게도 꾸겨 넣어도 되는데 어디에 넣는 게 더 편해요? 당연히 NAD 플러스에 넣는 게 더 어렵죠. FAD에 넣어서 FADH2를 만드는 게 더 쉽죠. 그건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각 세포의 형편에 따라서 세포질 NADH가 가지고 있던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고에너지 전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FAD 혹은 NAD 플러스에게 전달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NAD 플러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세포질의 NADH와 마이토콘드리아 NADH가 1대1로 교환이 되면 손해보지 않는 거죠. 손해볼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 안 보니까 이론적으로 38개의 ATP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세포질의 NADH가 손해봐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환전하면 막 속쓰리죠. 돈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세포질의 NADH가 할인되어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 FADH로 H2로 전환되게 되면은 이때는 세포질의 NADH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데 NADH가 FADH2보다 ATP를 하나씩 더 만드니까 FADH2로 할인될 경우에는 NADH 두 개가 FADH2 두 개로 할인되니까 ATP 두 개를 손해보겠죠. 토탈 36개의 ATP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 공부해보도록 해요. 사실 윗그림에는 저렇게 그렸지만 세포질의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마이토콘드리아의 FAD에게 전달하는 FAD 셔틀, FAD에게 전달하기 위한 셔틀, 그리고 NAD 플러스에게 전달하는 셔틀, 두 종류의 셔틀이 존재한다. 이제 궁금한 건 각 세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길래 서로 다른 셔틀이 쓰이는지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우리 심장 세포는 세포질의 NADH over NAD 플러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NAD 플러스 분의 NADH 각각의 농도 비율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over NAD 플러스 비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세포질의 NADH가 비율이 마이토콘드리아 NADH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반응이 에너지를 손해보지 않고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키는 반응과 같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정도로 금방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얘처럼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NADH, NAD 플러스 비율이 어땠다고? NADH, NAD 플러스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NADH가 많으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NADH가 산화되는 쪽으로 쉽게 가겠죠. 좀 더 쉽게 가겠죠. 알 듯 모를 듯. 그러니까 NADH가 세포질에 더 많고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비율이 좀 세포질보다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가 좀 더 귀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밸런스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NAD 플러스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NAD 플러스가 세포질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가 세포질의 NAD 플러스보다 조금 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세포질에 비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NADH가 좀 더 귀한 아이템,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반응에 있어서 양쪽 밸런스에 따라서 이쪽이 많으면 일로 잘 가겠고, 이쪽이 적으면 또 일로 잘 가겠고, 이쪽이 너무 적으면 일로 안 가려고 그러겠고, 그러겠죠? 그 비율에 의해서 이 반응이 정해진다는 거죠.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그래서 NADH와 NAD 플러스의 농도 비율은 세포의 산화 환원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예요. 세포질의 경우에는 NAD 플러스가 NADH보다 대개 100배 정도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포마다 다르고 그러겠지만, 근데 이 심장 세포에서는 NAD 플러스의 비율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더 높은 거죠, 세포질보다. 즉, NADH가 더 레어 아이템, 완전 소중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어디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세포질에 비해서. 물론 둘 다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 모두 NAD 플러스가 훨씬 많아서 NADH가 소중한 아이템인데,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NADH가 더 적다, 비율이. 더 완전 소중하다. 그래서 NADH를 만드는 이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NADH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선호된다는 거죠. 다시 이 말풍선을 그런 생각으로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 이 비율이 NADH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세포질이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보다 더 많으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 비해서 세포질에서는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반응이, 오른쪽 반응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물론 세포질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보다 잘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포질에서는 잘 일어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좀 덜 일어난다. 반면 우리 뇌의 근육세포에서는 반대예요. 세포질의 NADH, NADH 그리고 NAD 플러스 비율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 NAD 플러스 비율보다 낮아서, 즉 양쪽 다 NADH가 적게 존재하는데, 뭐보다? NAD 플러스보다.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서 NADH가 더 적다는 거죠. 더 적어요. 그래서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를 1대1로 교환하지 못한다. 즉 세포질의 NADH로부터 뽑은 전자를 셔틀이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에게 전달해주지 못해서 할인해서 좀 더 전자를 꾸겨넣기 쉬운 FAD에게 전달한다. 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은 양쪽 다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 모두 다 NADH가 NAD 플러스보다 훨씬 적게 존재하는 건 둘 다 맞아요. 그런데 NADH가 적은데 이 경우에는 세포질의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보다 더 적다. 그러면 NADH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세포질에서 더 귀한 몸이죠? 물론 둘 다 귀한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귀하고 세포질에서도 귀한데, 마이토콘드리아는 NADH 농도가 세포질보다 약간 높으니까 세포질에서의 NADH가 훨씬 더 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질의 NADH를 쉽게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를 1대1로 바꿔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인해서 좀 더 전자를 꾸겨넣기 쉬운 FAD에게 전달해서 FADH2를 만든다. 그래서 간, 심장세포에서는 세포질의 NADH가 갖고 있던 전자를 마이토콘드리아의 NAD 플러스에게 넘기고, 뇌 근육세포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FAD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이때 서로 다른 셔틀이 사용된다. 나는 간, 심장세포에서 쓰이는 말레이트 아스팔테이트 셔틀, 너무 복잡해서 웬만한 생화학책은 나오지도 않는다. 나는 뇌 근육세포에서 쓰이는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 브레인하고 스켈레탈 머슬에서는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이 사용되어 뇌세포와 골격근육세포에서 쓰인다. 세포질 쪽, 마이토콘드리아 쪽, 이쪽이 세포질이고 왼쪽이 세포질이고 이쪽이 마이토콘드리아 쪽이에요. 세포질에 있는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자, 제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글리세롤 알데히드 3포스페이트의 구조, 해당 작용할 때부터 잘 외우더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가 NADH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가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니까 전자와 수소이온 누군가 받아야겠죠?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받아요. 어디가 받겠어요? 이제 딱 분자의 모양만 받으면 보면 어디가 전자를 받고 어디가 전자를 잃을지 알 수 있죠? 여기 케톤 그룹이 있죠? 거기에 전자가 끼어 들어가서 알코올로 환원되죠? 그럼 뭐가 되냐?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 그죠?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 맞죠? 전자 2개와 덤으로 수소이온 2개까지 받아서 환원되었다.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로 돌진. NADH는 마이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하고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는 마이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가 이동해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전자를 준다? FAD에게 할인해서 전자를 줘서 FADH2를 만든다. 그리고 전자를 주었으니까 다시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는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로 산화되어서 다시 세포질 쪽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뱅뱅 돌 때마다 세포질의 NADH는 마이토콘드리아의 FADH2로 약간 손해보면서 교환이 된다. 이걸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이라고 불러요. 브레인하고 스켈레탈 머슬에서 일어나는 것.
결국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에 의해서 세포질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FADH2로 바뀌었다. 마치 환전할 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뇌, 이렇게 외워져요. 뇌와 스켈레탈 머슬에서는 환전할 때 손해본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전자와 수소이온을 FAD에게 전달해야지. 손해 안 보고 NAD 플러스에게 전해줬으면 좋지만 마이토콘드리아 내부 NADH 오버 NAD 플러스 비율이 세포질보다 높으므로 NADH가 좀 더 세포질보다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NADH, NAD 플러스 평형이 좀 더 세포질보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 쪽에 이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으므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를 만들려면은 전체 반응이 델타 G가 0이 된다. 전체 반응이 앞에 트랜스포하는 전체 반응이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를 만들려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델타 G가 네거티브인 반응으로 만들려면 아쉽지만 FAD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어디서? 브레인셀과 스켈레탈 머슬셀에서. 이 셔틀은 뭐다? 글라이세롤 포스페이트 셔틀이다. 반면에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 볼게요.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은 세포질의 NADH가 전혀 손해보지 않고 마이토콘드리아의 NADH로 전환되는 그런 셔틀이죠.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가 되나?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은 간, 심장 세포에서 쓰인다.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옥살로 아세테이트 구조 외워보시라고 그랬죠?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중 가장 유명한 옥살로 아세테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요. 어디 받을까? 뻔하죠, 여기. 그죠? 여기 받으면 TCA 사이클에서 나오는 역시 말레이트로 전환돼요. 말레이트. 전자 받아서 케톤 그룹이 알코올 그룹으로 바뀌면서 말레이트가 되죠. 그럼 말레이트가 어디를 통과해요? 말레이트와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를 통과시키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말레이트가 이쪽을 통과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쪽으로 말레이트가 이동해요. 말레이트가 그러면 이동했으면 다시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에서 NAD 플러스에게 손해 안 보고 전자를 줘서 NADH를 만드는 거죠. 손해 안 보고 마이토콘드리아 NADH로 1대1로 교환되었다. 그래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겠죠. 옥살로 아세테이트 여기까지 마치고 너무 오래 했으니까 다음 강의에 마치겠습니다.